안중근, 동양 평화를 꿈꾼 영웅.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영웅적 행동으로만 기억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신념과 깊이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하얼빈 의거, 동양 평화론, 그리고 그 배경에 담긴 신념과 철학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성장 배경,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동양 평화론이 담고 있는 비전과 감옥에서 남긴 수많은 글들을 통해 그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양반 가문 출신으로 민족의 전통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안태우는 한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자 자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도덕적 책임감을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며 의병 활동을 지원했으며 안중근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사랑과 희생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독립운동에 나설 때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며 아들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안중근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민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그가 민족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얼빈 의거와 그 배경. 안중근 의사의 결단과 신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일본의 초대 총리이자 당시 일본 제국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은 한국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의거였으며 이를 통해 안중근은 조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얼빈 의거의 배경과 전개,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토 히로부미였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로 일본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킨 영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그는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장이었으며 한국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밟은 인물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주도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한국 내정에 일본이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토는 한국의 독립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안중근은 이를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일본의 침략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안중근은 이를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의거로 정의하며 자신의 행동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얼빈 의거의 준비 과정.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제거를 계획하며 동지들과 함께 깊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1909년 그는 동지들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고 피로 태극기를 그리며 대한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결의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상징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그는 하얼빈역의 동선과 이토의 스케줄을 철저히 분석하며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인의 도움을 받아 저격에 필요한 무기를 조달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과 만난 후 하얼빈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토는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 관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플랫폼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모습을 드러내자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 세 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이토의 복부를 관통했고 두 번째는 가슴을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 총알은 그의 허벅지를 맞췄습니다. 이토는 즉시 쓰러졌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저격 후 안중근은 도주하지 않고 권총을 버리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체포되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격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과 동아시아 평화를 파괴한 주범임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정당한 독립운동의 일환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얼빈 사건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철저히 통제하며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지만 국제 여론은 그를 침략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안중근의 행동을 정의로운 의거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얼빈 의거의 역사적 의미.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국제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한국이 강대국들의 침탈에 맞서 싸우는 민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지필하며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하여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거를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비전을 담은 동양평화론을 지필했습니다. 동양평화론의 주요 내용. 동아시아의 협력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군사적 경쟁을 멈추고 교육과 경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은 오늘날의 유엔과 비슷한 개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평화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이 서양 열강의 침략을 피해 근대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웃 나라들을 침탈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양평화론은 단순히 독립운동가로서의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국제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도 한국, 일본, 중국 간의 협력과 평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서 일본 법정의 판결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전날까지도 담담한 태도로 독립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죽음이 한국 독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의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는 너는 나라를 위해 죽었다. 나는 그로 인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남기며 그의 순국을 애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영웅이자 동아시아의 협력을 꿈꾼 철학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의 희생과 신념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의 동양 평화론은 현대 동아시아의 갈등과 협력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안중근의 삶과 그의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그의 삶을 되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필요한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옥중글귀. 안중근 의사는 위순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많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로서의 신앙, 민족의 독립의지, 그리고 철학적 사상을 담아 붓글씨로 자신의 신념과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이 글귀들은 그의 깊은 내면과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아래의 주요 글귀와 그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 글귀는 안중근이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거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군인의 당연한 사명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이 국가를 위한 희생적 헌신이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삶의 좌우명이자 민족과 나라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한 표현입니다. 2. 대한 독립 만세불휴. 대한의 독립은 만세에 이르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중근은 대한 독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이 단순히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필연적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이 문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독립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3. 임무원려 필요근우.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이 문구는 동양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로 안중근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동양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동양 평화론과도 연결되며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협력을 촉구하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4. 천도 묻힌 상여선인. 하늘에 도는 편애함이 없으며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천주교 신앙과 도덕적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격이 하늘의 뜻에 부합하며 정의를 위한 선한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문구는 그가 감옥에서도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5. 동양평화 각하시기. 동양의 평화는 나의 발 아래서 시작된다. 안중근은 자신이 동양 평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동양 평화론과 연결되며 한국의 독립과 일본, 중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거가 단순히 독립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기여라고 보았습니다. 6. 지지 이후 유정.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비로소 안정이 온다. 이 문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침략적 팽창 정책을 이어간 일본을 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그는 일본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귀는 그의 사상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국제적 평화와 균형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7. 불인자 비영웅. 참을 줄 모르는 자는 영웅이 될 수 없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격이 철저히 숙고된 판단에 의한 것임을 밝히며 참을성과 용기가 영웅의 필수 조건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의 의연한 태도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글귀입니다. 8. 서사미경 분민지사. 쓰던 글을 마치지 못한 채 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다. 안중근은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처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조국과 동양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남겨야 할 글을 끝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비록 짧았지만 그가 이루고자 했던 비전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9. 차신이허국 수사무해. 이 몸은 이미 나라에 바쳤으니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철저한 자기 희생과 조국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친 것이 가장 큰 영광이자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글귀들은 그의 신념, 철학,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유산입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글과 신념을 통해 우리는 그의 희생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와 교훈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